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른바 레지던스라고 불리는 생활 숙박시설의 분양 사업자는 이 시설의 용도 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양 과정에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점도 분양을 받는 투자자들에게 좀 알려야 된다고 하거든요. 정부는 그동안은요, 생활 숙박시설이 아파트의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거나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커졌고요.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의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 또 여러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하시거나 부시맨 검색하고 소통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든든한 이사님 믿고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가볼 지역의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뭐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근데 요즘 들어서 사실 이제 이 마포, 특히나 예전에 지금 현재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신 이제 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그 마포의 지역들의 이런 재개발 얘기들을 항상 많이들 들려주시곤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포, 망원동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형태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는 개발에 대한 붐이 일어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자, 거기에다가 요즘 들어서 제가 제가 주거 형태를 보실 때 조금 좀 고려를 하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숲세권, 이런 수세권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녹지율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나 뭐 사실 뭐 한강이 뭐 범람하고 이래서 물이 잠기고 있었던 동네인데요. 이제는 많이들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미지는 탈피를 하고 이제 보다 좀 더 좋은 지역들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개발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원동에 대한 부분들 투룸 아파트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역삼동 당연히 뭐 이제는 가장 또 명실상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단연 삼성동 이런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이런 개발들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 있는 지역들을 제외한 그 역삼동에 대한 그런 여파가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수요가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지역. 역삼동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개발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언제나 인기 지역인 강남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마포구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약 5억 3,500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네, 아파트 찾으러 마용성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마포구 가보겠습니다. 자, 이 주변 요즘 분위기 어떨지 이사님이 보시는 이유가 방금 소개에 들어보니까 있는 것 같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뭐 사실 이제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실 여가 생활도 많고 남는 시간들이 많아진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냥 명실상부 완벽한 이제 주 5일제가 된 그런 시기인데 요즘에 들어서 들리고 있는 OECD 특히나 이 선진국 G7 국가들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독일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일제를 지금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시행하고 있는 지역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선진국들이 점점 일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면서 그런 남는 시간들이 과연 그 종사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과연 그런 남는 시간들은
아무래도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또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쉬는 날이라든지 쉬는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찾는 곳들이 있죠. 나들이를 갈 때에도 뭐 한강이라든지 또는 수세권, 숲세권들을 많이 찾게 되고 또는 강원도라든지 또는 지방으로 많이들 나들이를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숲을 찾는 부분들 또는 수세권을 찾는 부분들이 점점 나날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는 그런 여파들이 또 영향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도심 안에서 또는 도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숲세권이나 수세권들을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지역들의 포지션은 앞으로 점점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망원동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녹지율이 높은 곳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숲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숲의 가치 또는 수세권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숲을 통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뭐 대규모 공원화를 이루어지면서 공원화와 같이 합작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뭐 문화 창작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복합 사업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들이 제공하는 미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해요.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뭐 범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가 이제 들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트렌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역세권들만 많이 찾았다면 지금은 공세권이라고 해서 공원과 역세권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들이 점점점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우선적으로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강권의 프리미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이 지나도 수세권, 특히나 한강권의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숲세권과 수세권과 이런 프리미엄들을 다 같이 끼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자, 기본적으로 마포에서도 이제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는 망원역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합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뭐 한두 정거장이면은 망원동에서 이제 뭐 한 두 정거장 가면 DMC역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으로는 합정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선과 뭐 경의중앙선 등등 공항철도 등등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기도 하고요. 망원동은 기본적으로 한강이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거의 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으로 망원동은 그런 한강권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이런 프리미엄들을 항상 늘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옆에 상암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녹지율, 특히나 공원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면서도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거기에다가 주변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증산 뉴타운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 값들 워낙에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들이 고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서 망원동 또한 그런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곳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암동 라인들, 특히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는 방송국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상암동 아니겠습니까? 상암 업무지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상 워낙에 뛰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만 옆으로 넘어오면은 뭐 홍대 상권이라든지 뭐 신촌 상권들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이 어찌 보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룸 아파트를 제가 준비를 해본 거고요. 자, 일단 망원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입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탁월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 라인으로 망원동에서 이제 지금 현재 성산대교를 건너서 보면은 뭐 옆에 뭐 그 구로 라인들이라든지 여의도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게 도달이 가능하겠고요. 또 마곡 라인들도 상당히 가깝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월드컵 대교가 생긴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마곡지구라든지 강 아래쪽 라인으로 연결성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좋아질 예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교통난도 많이 해소가 될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 상암동 DMC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대학교 학생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공덕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긴 하죠. 뭐 사실 공덕도 마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발 아래에 여의도 라인들이 있고 공덕 옆에가 바로 이 용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용성 예로부터 이제 마용성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용산의 가격대들이 대규모 상승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포 라인들의 가격대들이 굉장히 높이 떴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용산의 개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포 지역들의 가격대들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죠. 한강권에 끼고 있기도 하고. 자, 그리고 마포도 이제는 25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가격대들이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5억 원대였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10억 원을 넘고 30평대가 이제는 2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평가되고 있는 그런 가격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많은 유입 인구들을 봤을 때 20억 클럽을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좀 봐요.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들이 많이 있고 워낙에 많은 유입 인구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한강권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남양 집들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양을 바라보면서 한강권의 조망권을 다 갖출 수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마포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도 제가 녹지율 이제 앞으로 점점 시대가 달라질수록 녹지율이 높아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더욱더 크게 다가올 텐데 마포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렇게 화력발전소가 이제 지하화로 구성이 되고 지상부의 대규모 공원화와 그리고 공연 전시장 등이 좀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많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초대형 공원화가 예정이 돼 있다는 점은 주거 환경에서만큼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얼마 후면 몇 년 후면은 눈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월드컵 대교라든지 월드컵 대교 완성도 2021년도 연말이나 또는 뭐 늦어도 2022년도에는 이용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성산대교라든지 양화대교의 교통난이 상당히 또 심각하죠.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월드컵 대교, 26번째 대교가 완성이 됨에 따라서 교통난 해소와 아무래도 이제 교통난이 해소가 된다면 마포 지역으로 이동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뿐만 아니라 서부 광역철도 라인들도 2026년도에 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부천 라인에서부터 마포를 그 마곡 라인들에 가까운 가양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거쳐서 상암과 그리고 홍대까지 이어지는 부분들 서부 광역철도망도 앞으로 마포로 예정이 돼 있다는 점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 특히나 이 마포구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유일하게 신촌에 가까운 신촌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있죠. 그 백화점을 이용하는 건밖에 사실 이렇다 할 쇼핑 시설들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상암동, 특히나 망원동과 상암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롯데 쇼핑몰 부지가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올해 연내 착공이 굉장히 속도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굉장히 지금 이제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삶의 질 개선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주는 그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대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암동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그 롯데 쇼핑몰 부지 이런 부분들 일단 부족한 인프라 시설들이 확충이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지만 유입 인구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액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투룸 아파트, 상당히 뭐 넓은 면적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면적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테라스를 끼고 있는 투룸들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금액대는 5억 3,500에서부터 5억 4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4억 2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20만 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2억 3,500 정도에서 2억 한 4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공실 걱정 없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20억 클럽에 들어갔다는 마포구 망원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 5억 원대로 저희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1.5룸 구조의 이번엔 오피스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의 오피스텔입니다. 정말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 오피스텔 필요로 할 테고 또 로망으로 꼽히는 동네이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어떨까요? 네, 일단 강남 역삼으로 왔죠. 강남구예요. 강남은 가장 아시다시피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잖아요. 그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왜 큰지는 뒤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일단은 무엇보다 지금 강남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왜 강남 거리느냐? 그 이유는 일자리에서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에 1,800만 명 정도 수준의 일자리 종사자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32%라는 점입니다. 전국 통틀어서 서울이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 수준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지역 되겠어요. 자, 그중에서도 또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을 당연 강남구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9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수준의 버금갈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종사자가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전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특히나 양질의 직장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수도권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구는 여기서 빠질 수가 없겠죠. 강남구의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 특히나 강남은 또 땅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의 인기가 점점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라인들도 공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거의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거의 단연 1위겠죠. 공시가 상승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포인트는 뭐냐면 공시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땅값도 그에 맞게 상승한다는 부분이에요. 집가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역삼동이라는 곳은 바로 다들 아시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2호선 라인들, 테헤란로 라인들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자, 우측에는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잠삼대청 라인들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역삼동은 잠삼대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묶여있는 지역들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들은 있는데 이쪽 라인들은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바로 옆 동네로 갈 수 있는 역삼동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삼동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만큼 또 땅도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역삼동은 필히 보셔야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는 2호선, 위로는 9호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좌측으로는 신분당선이 흐르고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주요 노선들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 되겠고요. 자, 역삼동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테헤란로 라인들의 여러 가지 벤처 산업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곳들과 가깝고 그만큼 직주 근접성 워낙에 뛰어나겠죠. 그 위쪽의 라인의 보은사로 라인들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 아래쪽 라인들의 연구 산업벨트 등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과 자체적인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런 동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들도 들려오고 있는 강남역 상권이나 서초대로의 개발 등등도 이 지역의 토지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개발들 바로 두 정거장이면 삼성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들은 충분히 또는 수요층들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국제기력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되느냐. 2025년도를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성동 라인에서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뭐 일단은 뭐 현대차 GB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50개 층 규모의 3개 동으로 구성이 되면서 숙박 그리고 업무, 컨벤션, 마이스 산업 등등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유기체가 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GB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또는 현대기아에 관련되어 있는 협력 업체들이 많이 대규모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효과가 어느 정도냐? 12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앞서 역삼동, 특히나 강남구가 얼마만큼의 일자리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95만 명에서 100만 명이에요. 하지만 이 삼성동 GB센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만큼 크냐? 이 하나만 하더라도 120만 명의 일자리의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GB센터 라인들. 자, 그리고 영동대로 이것도 모자라서 지하까지 팝니다. 몇 층으로? 지하 6층으로 파게 되죠. 자, 그래서 지하 6층까지도 구성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의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그리고 뭐 광역철도 그리고 도시철도, 버스 이런 형태로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될 것이고요. 뭐 GTX 라인들도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안에 공공재라든지 상업시설, 여러 가지 쇼핑 라인들도 구축이 될 예정이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뭐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 수요라든지 또는 많은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이 들어갔을 때 역삼동은 그냥 물론 역삼동은 그냥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삼성동 지금 네,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물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네, 목동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남구 안에서는 이렇게 큰 개발이 있는 곳이 삼성동 라인이고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가 역삼동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충분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추천드리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 노선이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좌측편으로 신분당선이 흐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분당선들, 연장선들 앞으로 그 용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GTX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강남은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위례에서 시작하는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남을 관통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추가적인 교통의 핵심적인 이런 추가적인 교통들이 강남을 더욱더 또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액대 4억 6,500 정도. 네, 제가 1.5름 정도의 금액을 1.5름 정도의 규모를 말씀드렸죠. 틈새 시장이에요. 원룸은 좀 작고 투룸은 비교적 이런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 그리고 사이즈도 원룸보다는 좀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좀 더 많이 찾는 그런 수요 물건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6,500에서부터 4억 7,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삼동에서 초역세권 1분, 2분, 3분 정도 거리 내에는 이 정도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주변의 전세 금액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는 한 6천 정도에서 7천 정도 금액이면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충분히 또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이니까 참고해서 보신다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하나는 지금 현재 자녀분들께서도 청약시장에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불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시장에서만큼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하셔서 투자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청약시장을 두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체크되고 싶네요. 네, 여기는 일자리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런 수요를 기대해 보면서 소형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고요. 자, 오프라인에서도 1:1 무료 상담 함께 해보시죠.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무료 1:1 상담 도움 주신다고 합니다. 자, 선착순 10명이라고 하니까 02-4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팀장님과 서울 안에서 두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만나볼 것 같은데 오늘 보시는 지역들은 어떤 점에 포인트 두고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래요. 저도 오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또 서울시 안에서 이동하실 때 또 대중교통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대중교통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버스, 지하철, 또 마을버스랄지 또 대중교통 시설들 워낙 잘 이용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또 서울시에서 또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또 지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죠. 또 도로의 지화 사업들 또 곳곳에서 연결되고 있는 교통을 앞으로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을 더욱더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죠. 지화 소식이랄지 또 철도망이랄지 또 우리는 이 GTX 라인들이 이번에 이제 서울시와 경기권, 광역권과 우리 서울시와 경기권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노선들이 이제 막 열리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것을 또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면서 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을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점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GTX A, B, C, D 노선들 또 D 노선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부천에서 김포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 또 A, B, C 노선이 기존의 노선대로 진행이 된다면 더욱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GTX A 노선에 의해서 또 그러한 반사용 이익을 봐서 아시다시피 이제는 착공 소식이 들려오는 GTX C 노선이 가지고 있는 GTX C 노선에 입지해져 있는 그러한 두 지역들 그곳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서의 두 지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개발 따라서 GTX 노선 따라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어디일지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 3구의 주택입니다. 일단 양재역 쪽이니까 팀장님께서 보시는 양재역 부근의 입지적인 장점, 개발 호재 등 어떤 것들이 매력일지 하나하나 좀 꼽아주시죠. 그래서 서초구죠. 서초구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모르시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서초구에도 읍면동이랄지 또 R&D 연구단지 자체가 R&D 특화 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역이기 때문에 이 양재동 자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비껴난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도 아직 저평가돼 있고 또 서초구에서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또 좋아하는 미래지향적인 녹지 공간들, 자연환경들, 산, 공원, 천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입지 안에서도 이런 다양한 입지의 장점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양재동이에요. 양재동이죠. 일단 뭐 첫 번째 지역으로 일단 역세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세권 자체가 3호선 양재역, 그죠? 양재역과 3호선과 또 신분당선이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GTX 이제 신호선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GTX 신호선 자체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착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착공 소식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펜스를 치고 또 이 공사를 하겠죠. 우리가 A 노선에서 봤던 것처럼 그 주변의 지역에 그런 학습 효과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역세권이 이제 확대가 되고 주변의 집가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역세권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양재역의 기능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는 녹지 공간도 상당히 잘 봐야 돼요. 매봉산이랄지 또 반대편에는 구룡산이 위치해져 있고 좌측에는 이제 말죽거리 공원과 또 양재 시민의 숲의 이런 캠핑장들 그리고 또 양재동을 가로질러 가는 이런 양재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공원 녹지 공간 우리가 눈앞에서 굉장히 볼 수 있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공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이 입지 자체를 양재동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녹지 공간들의 굉장히 조성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게 조성이 돼 있는 모습들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또 이 양재역 자체가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데 위쪽으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 상권이 기다리고 있죠. 강남역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강남역의 이런 상권이랄지 좌측으로는 뭐 서초대로나 우측으로는 뭐 테헤란로 이런 지역들이 바로 한정거장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상당히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우측에는 이제 도곡 대치동의 학원과 우리 학군도 상당히 중요하죠. 서초구나 강남 3구 안에 있는 학군들, 학군은 상당히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군 자체도 양재동 자체가 우수하게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 키우기 그런 좋은 곳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편에 개포동의 이런 현재 재건축의 진행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대규모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고 이주 수요도 받아보고 있고 대규모 단지 자체가 이제 아파트화 되어서 바로 맞은편에 이러한 지역들의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지도 입지 안에서도 다양한 요건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양재동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양재동은 일단 천변을 끼고 있어요. 천변 자체가 위쪽에 뭐 한강변부터 시작을 해서 뭐 탄천이랄지 또 양재천이랄지 이것과 만나기 때문에 이 천변이 흐르는 지역들은 우리가 또 천변, 뭐 청계천이랄지 뭐 안양천, 또 불광천 또 많은 천들이 있겠지만 그 천 주변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 그러한 장점들 그 주변에서도 그 지역 안에서도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 집가가 상승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탄천 주변이랄지 뭐 대치동이랄지 도곡동, 개포동 이것들이 다 아파트화가 되어져 가고 있죠. 또 좌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흐르고 있는데 위쪽에 뭐 서초동이랄지 반포동이랄지 대부분 아파트화가 진행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양재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들, 현재 뭐 연립이랄지 다가구랄지 현재 저층 주거단지로서의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앞으로 향후 미래적으로 내다봤을 때 상당히 이 땅의 용도 지역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의 압력이랄지 탄력성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수변이 갖고 있는 장점들 상당히 많죠. 수변 앞에서 우리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 물이 흐르는 곳을 상당히 눈여겨보면 상당히 기분도 좋아지는 것들이고 또 이런 높은 집가가 형성되는 것들 양재천과 탄천, 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리와 또 유동인구를 상당히 끌어모을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가보시면은 녹지, 이런 화려한 녹지랄지 상당히 뭐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찾게 되는 것들 또 이 천변이 갖고 있는 이런 매력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는 양재동 주변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아야겠죠.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파급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좌측에는 이제 양재 R&D 연구단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직주 근접성의 장점적인 모습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양재역과 또 강남역 바로 위에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거장 바로 위에 강남의 상권이랄지 또 언주로나 뭐 봉온사로, 테헤란로, 남부순환로 이곳에 집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죠. 그 일자리와
추가적으로 우측에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삼성역에 들어오게 되죠. 삼성역과 앞으로 향후 양재역은 GTX-C 노선으로 이건 역시도 한정거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정거장 안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박람역 왼쪽으로는 이제 서초 쪽에 정부사 부지랄지 이건 역시도 한정거장, 두정거장 안에 다 모두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근거리에서 직접 근접성을 상당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강남 3구의 이런 정비 기반, 교통의 이런 기반 시설들이 워낙에 지금 잘 되어져 있죠. 너무나 저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우리는 지금도 좋은데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라인들이 또 뭐가 있는지 중요하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GTX 삼성역과 또 오른쪽에 수서와 또 양재역의 GTX 노선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또 위례신사선이랄지 우측에 들어오는 위례신사선과 또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 올림픽대로와 또 동부가선도로의 지하 사업까지 이 주변 지역을 감싸고 있는 교통망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지역 자체 안에 앞으로 향후 들어올 교통의 이런 개발 소식들도 꾸준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입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양재 RNCD 특구가 이제 조성이 되었죠. 조성이 되어져 있고 4개의 권역으로 통해서 권역별로 이런 특징을 살려서 집약적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지역 안에서도 상당히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양재 IC와 위쪽에 뭐 서초 IC랄지 양재동 주변으로서의 많은 이런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이 내 집 앞에 이러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위쪽으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아래쪽에 이제 양재역에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강남역인데 강남역 우측으로도 이제 테헤란로가 기다리고 있고 좌측에는 서초대로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죠. 이 개발 자체가 우리는 고도 제한과 용적률이 사양된다는 것을 그중에서도 용적률과 고도 제한 고도 제한이 한강변에 이제 35층의 규제가 앞으로 풀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고도 제한이 앞으로 이 고도 제한이 풀리는 지역들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그만큼 건물을 높이 더욱더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력들이 또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서초대로가 그러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들과 함께 일자리도 새롭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GTX 신호선이죠. 신호선 이제 착공 소식 조만간에 들려오죠, 이제. 자, 그곳에 강남권에서도 이제 양재역에 그것이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수단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양재역에 들어오는 것들이고 양재역 역시도 강남 3구 안에서도 GTX 노선을 품고 있는 대형 역사가 된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바로 옆으로는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분당선이 또 강남역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래쪽에는 이제 판교서부터 위쪽에 이제 강남 권역의 이런 많은 대형 업무지들 또 최종적으로 이게 연장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용산까지 연결되는 유일한 라인이에요. 용산에서 현재 강남권까지 이동하기가 상당히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이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왜 그 지역 안에는 또 한남 뉴타운이랄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민족공원의 개발 소식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소식들, 또 아래쪽에 판교의 실리콘밸리랄지 대형 업무지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주변의 역세권의 입지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구의 가장 큰 규모의 개발이죠.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 자,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양재동 자체가 이 서초 IC 바로 우측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의 소식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지에 위치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아래쪽 동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어떻게 구간을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위쪽 토지를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가 아래로 들어가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상부에 있는 이러한 토지를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토지들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또 새롭게 그 토지에 건축물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게 되고 업무지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많은 이런 가치의 상승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교통의 완화와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형 규모의 개발 소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5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서초동, 반포동, 강남 쪽에 강남구 쪽에 이런 투룸의 주택들 자체가 이제 5억 원이 그냥 넘어서 5억 원 중반, 후반, 6억 원 이제 강남구 안쪽에는 7억 원을 넘는 구간까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현재 4억 7천에서 4억 9천 5백만 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 또 이 지역 자체도 전세가율의 상승은 빼놓을 수 없겠죠. 임대금액 자체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2,500에서 3천만 원 굉장히 보수적인 가격이 있죠.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2,500에서 3천만 원이면 이 지역 안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소액적인 금액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이곳에 또 월세로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의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GTX 노선 따라서 첫 번째로 갔다 온 지역은요,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다음은 강북 넘어가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시세는요,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그 기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보시는 이 강북 지역이 도봉구거든요. 도봉구 창동 이야기도 해주시죠. 그리고 지역 강북구 중에서도 노도강 지역 중에서 상당히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개발도 현재 진행형, 오름폭도 현재 진행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목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 역시도 GTX C 노선이 지나가는 또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 자체가 예전에는 서울의 이런 80년대, 90년대 주택 문제도 해결을 위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예전에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주거지들만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그런 빈틈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베드타운의 이미지로서의 상당히 많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2030 플랜에 의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목표성을 갖고 많은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이 지역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것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인데 노도강 지역들 어디죠? 바로 여기죠. 굉장히 높은 폭을 보여줬었고 도봉구 자체가 5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것.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서울시 중심과 이곳은 많은 지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거주비의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외곽 지역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까지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창동이에요. 창동역과 청동역이 현재 4호선, 1호선, 여기 또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지만 GTX 신호선이 이곳에 또 새롭게 들어오죠. GTX 신호선 우리는 별표를 치고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창동 역세권이 이 GTX 신호선으로 인해서 역세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주변 지역이 워낙 주거지가 조성이 되면서 인프라 시설이랄지 학군이랄지 이런 것들은 워낙 조성이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거주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를 상당히 자랑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일자리 위주의 개발들이 이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역 안에 유유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많은 일자리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30 플랜의 또 하나죠. 하나의 7광역 중심지 하나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러한 개발들, 어떠한 개발, 300여 개의 기업과 1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8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키운다는 목표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고, 자, 첫 번째로 이제 현재 아레나 복합문화 시설인데 이것이 뭐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공연장이 23년도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2만 녀석 규모의 규모이기 때문에 공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 연간 90회 이상의 공연하는 것들, 우리나라의 K-팝이랄지 앞으로 공연 문화, 음악과 문화의 도시로서의 이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것들이 공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음악의 도시로서의 많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이건 역시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권들까지도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도봉 이런 문화 상업 단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건물이 이미지로 봐서도 상당히 아름답게 미관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이건 역시도 문화 기업이랄지 인력 수용 위주로 많은 일자리 창출 위주로서의 49층 규모로서의 건물을 상당히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중랑천을 끼고서 이제 우측에 있는 창동의 차량기지, 도봉 면허시험장 부지랄지, 또 창동의 이런 지하철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부지를 놓고 이제 서울시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상당히 앞으로 많은 일자리 위주로서의 그런 타겟을 잡고서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식도 앞으로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보신 이제 GTX 신호선, 이 지역도 신호선이 들어오죠. 유일하게 위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곳들, 창동 지역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죠. 창동 지역과 또 GTX는 물론 이제는 KTX까지 여기까지 연장이 되죠. KTX 서울역에서 있는 KTX 라인 자체가 창동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창동역은 이제 GTX, KTX, 광역철도와 지방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또 KTX, 거기에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까지 4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역사로 탄생한다는 것이 가장 별표를 쳐볼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 역시도 지화 사업이 또 없으면 안 되겠죠. 도봉에 이런 동부간선도로 지화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랑천을 끼고서 천변을 끼고 있죠. 천변 자체의 수변공원도 확장이 되는 것도 물론 장점적인 요소겠지만 아래 이제 강남권 간의 연결성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연결성이 상당히 이제 단축이 되고 15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직주 근접성이랄지 시간의 이런 교통의 체증 완화,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 자체가 이제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 평수 자체가 24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들, 또 한 개의 층에 한 세대밖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임대금액 자체가 현재 전세가가 시장에서 3억 7천에서 3억 7,500에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실투자 자체가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월세를 희망하신 분은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도봉구 창동의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북 지역에서 GTX 노선 따라서 도봉구 창동의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 시간 꽉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성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0-2668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